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향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대개조 비전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서부산의 노후된 공단들을 첨단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 국내 최초의 스마트 도시를 부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대통령의 부산 민생 투어 장소로 선정된 곳은 20여 년 전 부도로 문을 닫은 사상구의 한 폐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부산과 세종시를 제시했습니다. 세종시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도시를, 부산에는 한국형 물특화 도시 모델의 비전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시민과 시민이 협력하고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운영해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부산 대개조 비전을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됐던 원도심을 다시 연결하고 서부산의 노후공단을 첨단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대통령은 부산 대개조 비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오는 12월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부산 개최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투어에 앞서 열린 부산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소득 공제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센터 등이 건의됐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편 부산 여론의 최대 관심사인 신공항 건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가 우선이고 총리실 검증은 그 다음이지만 무엇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하지만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때문인데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도록 해 자율적인 지역발전 정책 실현을 가능케 한 장치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불필요한 정부 심사나 국비 확보의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의지하는 그런 비율을 조금 줄이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뒤 지금껏 잠만 자는 상태. 주요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일부 상임위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권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까진 까마득해 보입니다. 정쟁으로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처리하기로 한 지방이양 일괄법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입법들도 지금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지방분권 특위 설치도 제안됐지만 의원들의 관심박 1일 뿐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4살 이모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만 4번째. 검찰이 사흘간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했고 무면허로 차를 몰던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처럼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산 음주운전 사범은 15명. 검찰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별 검거팀을 꾸려 재판에 불출석한 음주운전 사범 3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이상, 최소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범이 우려가 굉장히 높고 또한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범 구속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산지검이 최근 2달 사이 구속 기소한 음주 사범은 모두 5명.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가 8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음주 사범들이 어디에 숨어 있거나 도망 다녀도 끝까지 쫓는다는 의지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겠습니다. 600여 년 동안 마을을 지킨 부산의 최고령 노거수가 싹둑 잘려나갔다는 소식 신면 사회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상구 주례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노거수가 경남 진주시의 한 조경업체로 이식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노거수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11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의 중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교육청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상반기 3개 아파트 1000세대가량이 입주한 뒤 중학교 추가 건립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션시티의 명호중학교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밀 현상이 심화돼 학부모들이 설립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 4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대병원과 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이 초유의 동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임기가 만료됐고 노환중 양산병원장은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 지명도 절차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동시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5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미분양이 1년 만에 2배로 늘면서 조정지역을 추가로 해제해달라는 촉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등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구에 대해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4,100여 세대로 늘었고 분양권 전매량도 1년 만에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전까지 대기질은 계속해서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갈수록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흘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다만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0도 안팎으로 실제 기온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서 아침 기온 6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에는 눈구름대가 발달했는데요. 강원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서는 낮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다소 높습니다. 양산과 울산이 0도, 경남 내륙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부산판 인권유린 사건의 대명사인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을 회고하는 사진전이
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에 위치한 부산인권전시관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기억의 공존으로 명명된 이번 사진전은 오는 4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형제복지원 관련 개인 기록물을 합성해 만든 사진 15점과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최승호 씨의 글 등을 선보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원전해체연구소의 기장 설치를 주장하는 범군민유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기장군청에 모인 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유치위는 성명서를 통해 원전해체연구소의 부산 울산 접경지역 공동유치에 반대하고 부산시 원안대로 기장 동남권의학원 부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 부산지법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인 이 부산고등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리핀 은행과의 회생 협상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부실 여파로 한진중공업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의 손실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결과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본 총계도 마이너스 7,400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의 경영난이 한진중공업 본사마저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위기 타개를 위한 핵심 과제는 수빅조선소와의 연대보증 해소. 현재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수빅조선소의 빚 4억 달러 상당을 한진중공업이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상장 폐지와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측은 수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채권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1번지였던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벼랑 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계절은 아직 겨울이지만 뮤지컬계는 벌써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뮤지컬 무대의 스타들이 부산을 찾아 갈라쇼를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봄을 앞두고 다양한 뮤지컬 공연들이 부산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민성빈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차지연과 팔색조 매력의 뮤지컬 배우 리사, 드라마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블루칩으로 입지를 굳힌 민우혁, 우리 귀에도 친숙한 뮤지컬 작품의 명곡들이 배우 6명의 갈라쇼 무대에서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인생 처음인 것 같아요. 겨울바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사시는 분들,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국내 뮤지컬계는 봄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빨래가 부산에서 무대에 올려졌고 내일부터는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광화문 연가가 주말과 휴일 부산 팬들을 만납니다. 작곡가 고 이영훈의 감미로운 선율에 시적인 가사를 붙인 곡들로 매 공연 때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어린이 뮤지컬인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도 부산에서 장기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창작 어린이 뮤지컬인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은 지난달 첫 공연일에 다음 달까지 매일 1회씩 2달간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새로운 전성기를 꿈꾸는 뮤지컬계. 주류했던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서구 강동동의 한 보트 수입 판매업체 야적장에 보관된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요트 한 척과 바로 옆 캠핑 차량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주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요트 배터리를 충전해 둔 채 퇴근을 했다는 업체 직원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법원에서 벌금을 처분받은 것에 화가 나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9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50분쯤 금정구의 한 봉제 공장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전화를 하는 등 3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허위 신고 탓에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인력이 출동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원주 DB와의 원정 경기에서 단일 쿼터 최소 득점에 불명예를 나누며 패했습니다. KT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1쿼터에 단 5점만 기록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53대 8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허재 전 대표팀 감독의 두 아들인 허웅과 허훈이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KT는 오는 16일 사직체육관에서 인천 전자랜드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어제 본사 강당에서 제2기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본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탐방하고 작성한 체험기를 구직 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229명의 체험단은 전국 65개 영업점에서 3개월 동안 활동을 수행하며 우수 기업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부산에서 첫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일신여학교가 아니라 동네 장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시 불교연합회는 현재 공식적인 부산 최초의 3.1운동은 동구 일신여학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근대 한국 불교사론 등 많은 학자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연합회는 1919년 3월 7일 범어사 명정학교 학생이자 스님이던 김범린 선생이 중심이 돼 동네 장터에서 선언문을 배포하고 만세를 부른 게 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 25살 박준혁 씨가 사고 한 달여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동아대는 박 씨가 현재 혼자서 밥을 먹고 단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으며 오는 20일쯤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박 씨는 1년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행을 하던 지난해 12월 30일 그랜드 캐니언 야바파이 포인트 인근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1부두 일부 선석과 2부두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폐쇄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1부두 15번 선석과 2부두 21번, 22번 선석의 부두 기능을 간만 부두 등으로 옮긴 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항 1, 2부두는 오는 2022년 북항 재개발 준공 시기에 맞춰 개발이 진행되며 1부두 일부 구간은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추진됩니다. 부산시가 올해 2차례에 걸쳐 행정직 구급 385명, 사회복지직 구급 75명 등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0개 직렬 972명을 선발하는 2019년도 공무원 신규 충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오는 6월 15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18개 직렬 911명을 선발하는 공채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12일 행정직 7급과 연구직 등 12개 직렬 61명을 2차로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2019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참고하거나 부산시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96개 상장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66조 2,98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3조 5천여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신라젠과 EM코리아 등의 시가총액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주식투자자 거래량은 11억 4,431만 주로 전월 대비 36% 늘었고 거래 대금도 7조 6,904억 원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그린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린펀드는 기존의 전통적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건전성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부산은행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원에게 휴가와 휴직 등을 보장하고 학교의 대체 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 공무직원 대체 인력 풀을 운영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행정, 시설, 급식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266명을 대체 인력 풀로 새로 선발해 지난해 101명보다 대폭 늘어난 367명의 인력 풀을 확대 구성했습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교육 공무직원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대체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전까지 대기질은 계속해서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갈수록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흘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긴 하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다만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0도 안팎으로 실제 기온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서 아침 기온 6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에는 눈구름대가 발달했는데요. 강원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서는 낮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다소 높습니다. 양산과 울산이 0도, 경남 내륙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